오늘도 그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한지우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비소는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니까요. 그는 언제나 이 시간에 나갔고 언제나 말없이 나갔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준호가 마신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지는 않았지만 싱크대에 담가두었습니다.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배려하는 사람. 하지만 지우는 요즘 자주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배려가 과연 배려일까라고요. 부산 영도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막 4월이 시작된 봄이었지만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겨울을 씻어내는 비. 34살의 한지우는 영도구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 지 7년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곳에 발령받았습니다. 27살 때였지요. 같은 해 가을 친구 소개로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조용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연애 기간은 1년 반. 결혼은 29살에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대화가 많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침묵은 익숙함에서 공백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말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없어. 그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오늘도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영선동에서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지우는 작은 구멍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복순 언니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일찍 나가네. 복순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언니도 일찍 여셨어요. 장사가 아침이 바쁘지 뭐. 오늘 저녁에 김치 좀 가져갈래? 고맙습니다, 언니. 복수는 지우보다 7살 많았지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이 동네에서 지우에게 가장 많은 말을 거는 사람이 복순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말이 있는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더 자주 느꼈으니까요. 도서관에 도착하자 지우는 가장 먼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례로 켜지며 서가를 비추었습니다. 책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와 먼지와 시간이 섞인 냄새. 지우는 이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대출 데스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반납된 책들이 술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책을 한 권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기계적이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책등을 쓰다듬고 페이지를 확인하고 제자리에 꽂아 넣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지우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9시가 되자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첫 방문자는 은퇴한 수학교사 이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러 왔습니다. 지우 씨, 오늘도 비가 오네요. 네, 선생님. 우산 챙겨 오셨어요? 물론이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이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반응하고 자신도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것. 그게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0시쯤 낯선 남자가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출 데스크로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관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사진가 선생님이시군요. 전시 협업건으로 오셨지요? 맞습니다. 지우는 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민석은 서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왠지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정리한 서가를 누군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관장과의 미팅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데스크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미팅이 끝나고 민석이 다시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서가 배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전시 구성에 참고하고 싶어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석은 지우가 큐레이션한 이달의 책 코너 앞에 섰습니다. 4월이라 봄을 주제로 한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집, 에세이, 소설 모두 지우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선택 기준이 뭐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계절감과 정서요. 봄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이거나 따뜻한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요. 봄에도 쓸쓸함은 있으니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남기는 방식이요. 그 말에 지우의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준호는 지우가 도서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지우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민석은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다시 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전시 장소 답사하러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관장님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민석이 나간 뒤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봐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느낌. 저녁 6시 지우는 퇴근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복순의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복순이 약속대로 김치를 담아두었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 복순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말은 여전히 없고 복순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여전해요. 야, 그래도 성실하잖아. 요즘 그런 남자 드물어. 알아요.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나쁜 남편이 아니라는 걸. 다만 말이 없을 뿐. 감정 표현이 서툴 뿐. 하지만 그게 때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네.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나도. 뭐 시켜 먹을까? 그럴까요?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준호는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뒤 배달이 왔고 둘은 식탁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뉴스를 보며 치킨을 먹었고 지우는 준호를 보며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 사진가가 왔어요. 지우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관심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준호는 지우의 직장 이야기를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 준호는 택배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우가 돌아보자 준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구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해서 샀어. 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응. 준호는 공구를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 감정보다 실용,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가끔 말이 그리웠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나는 당신이 궁금해. 같은 문장들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지우는 거실에 남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늘 만난 민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남기는 방식.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우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배의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떨림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곧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우는 최민석과 함께 전시 장소를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관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과 지역 사진가의 협업 전시는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우는 그저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밤 옷장 앞에서 오래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민석이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고 손에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민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일찍 나온 거예요. 커피 좋아하세요? 민석이 종이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지우는 받으며 작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럼 출발할까요? 두 사람은 영선동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민석이 찍고 싶다는 장소는 남항대교 근처 구영도 다리 주변이었습니다. 책과 바다, 기억과 현재를 연결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그 설명이 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걸으며 민석이 물었습니다. 지우 씨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결혼하고 이사 왔어요. 5년 정도 됐네요. 고향은 어디세요? 창원이요. 그렇게 멀지는 않죠. 가족은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버스 정비소에서 일해요. 아, 그러시구나. 민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왠지 모를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4월의 바다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카메라를 들어 주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난간, 갈매기, 멀리 보이는 다리, 셔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지우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반복되는 움직임. 지우의 삶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일. 반복. 안정적이지만 무언가 빠진 것 같은 일상. 지우 씨.
민석이 불렀습니다. 지우가 돌아보자 민석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전시 포스터 콘셉트로요. 저요? 네.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좋아서요. 지우는 어색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석은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화면 속 지우는 낯설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시선은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게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나왔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석은 카메라를 내리고 지우 옆에 섰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지우는 이상했습니다. 준호와의 침묵은 공백처럼 느껴지는데 민석과의 침묵은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 씨는 기록의 사람이네요. 기록이요? 네.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이 읽을 책을 고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남기는 사람.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준 적이 있었던가. 준호는 지우를 뭐라고 표현할까? 아마 착한 사람 정도였을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평범한 수식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사실이에요. 전 사진으로 기록하고 지우 씨는 책으로 기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이건 위험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석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괜찮으세요? 전시 콘셉트 좀 더 의논하고 싶어서요. 지우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업무였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좋아요. 연락드릴게요.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민석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충만함은 뭐였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왔어? 응. 어디 갔다 와? 준호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 때문에 나갔어. 전시 협업건으로. 전시? 응. 도서관에서 지역 사진가랑 같이 하는 거. 그래.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더 물어보면 안 될까? 어떤 전시냐고, 재밌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하지만 준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나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이 없을 뿐, 관심을 표현하지 않을 뿐. 하지만 그게 때로는 무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 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화면이었습니다. 이거 공구 세트 할인하길래 샀어. 다음 주에 도착한대. 또?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공구를 샀었습니다. 응. 이번 건 전동 드릴 세트야. 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 집을 고치고 실용적인 것들에 신경 썼습니다. 그게 그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 하루를 물어봐줘. 지우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남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사진 잘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우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업무상 메시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복순의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복순은 지우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너 요새 좀 달라 보여. 뭐가요? 모르겠어. 그냥 표정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언니. 남자 조심해. 복순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자가 표정이 밝아지면 두 가지야.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사람이 생기거나. 너 좋은 일 생겼어?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 봐요. 지우는 얼버무렸습니다. 복수는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한마디만 할게. 좋아 보이는 건 좋은데 선은 잘 지켜. 감정은 파도 같아. 한 번 넘치면 되돌리기 힘들어.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수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자의 직감으로 느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알았어요, 언니. 집으로 돌아오며 지우는 복순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선을 지켜라. 감정은 파도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5해를 함께 산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와 제대로 대화를 해봐야 한다고,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말해야 한다고,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시간 좀 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준호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괜찮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뭘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하나도 안 물어봐. 나 바빠서 그래. 일하느라. 나도 일해. 그래도 당신한테 관심 있어.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봐.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했어? 밥 먹었냐? 어디 아프냐 말고.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잘 못해서 노력은 해봐야지. 해볼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말을 했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전시 콘셉트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업무로만 생각하자. 감정을 섞지 말자. 하지만 민석을 만나는 순간 그 다짐은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둘은 전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배치, 책 선정, 포스터 디자인, 업무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사이사이 시선이 마주쳤고 웃음이 오갔고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표정이 어두워진 것 같아서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5년을 함께 살면서도 지우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알아챘습니다. 괜찮아요. 지우는 겨우 말했습니다. 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 때 혼자 견디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뭘까? 민석에게 끌리는 걸까? 아니면 그저 관심에 목말라 있는 걸까? 준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습관처럼 함께 있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살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 저녁에 돌아왔고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을 걸어도 준호의 대답은 한두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노력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민석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시 준비라는 명분 아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책을 선정하고 포스터 시안을 검토했습니다.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민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어느 수요일 오후 도서관 휴게실에서 민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시 사진 후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도의 골목, 바다, 다리, 사람들. 민석의 사진은 따뜻했습니다. 피사체를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이 사진 어때요? 민석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골목 어귀에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쓸쓸하지만 포근해요. 지우 씨 표현이 딱 맞네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사진을 보는 눈이 있어요. 표면이 아니라 안을 보는 사람이에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석의 시선이 지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조금 길게. 지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위험했습니다. 다음 주에 포스터 최종안 확정하면 되겠네요. 지우는 일부러 업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뭔가 샀나 보다 싶었습니다. 왔어?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나서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중국집 시킬까? 그래.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준호는 전화로 짜장면 2개를 주문했습니다. 지우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감정의 기복이 커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대. 어머니요? 응. 아까 전화 왔어. 무릎이 안 좋으시대. 병원은 가보셨어요?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가려고. 너도 같이 갈래?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제에 살았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였습니다. 주말을 통째로 써야 했습니다. 토요일에 도서관 행사 있어서 일해야 해요. 그래. 그럼 나 혼자 갈게. 죄송해요. 괜찮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짜장면을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서운해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표현을 안 하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이것 봐. 지우가 나가보니 준호가 택배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전동 드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거 샀어. 할인해서. 또 공구해요? 응. 집에 있으면 유용해. 지우는 한숨이 나올 뻔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사고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대화였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드릴을 내려놓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당신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거요. 나 들어주잖아. 언제요? 당신은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준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 도서관에서 일하잖아. 구체적으로요. 내가 무슨 책 읽는지, 무슨 고민하는지, 뭐가 힘든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잖아요. 서로 관심 가져야지. 나는 관심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사는 거고. 준호가 드릴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모르는구나. 뭘? 아무것도.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와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출근길에 복순의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복순이 지우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지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은 김치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언니.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복순은 김치 담는 걸 멈추고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자 문제지?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준호랑 싸웠어? 그냥 조금 답답해서요.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언니가 결혼 15년 했어. 알아. 남편이랑 안 맞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말이야. 복순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지 마.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오히려 더 복잡해져.
지우는 뜨끔했습니다.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알아. 근데 지금 멈춰야 해. 지금.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건 좋은데 선은 잘 지켜. 감정은 파도 같아. 한 번 넘치면 되돌리기 힘들어. 준호가 답답하면 준호랑 해결해. 다른 사람 찾지 말고.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주민센터에 부부 상담 프로그램 있어. 가봐. 혼자 끙끙대지 말고. 네. 도서관에 도착해서 지우는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복순이 말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부 의사소통 교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지우는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주민센터에서 부부 프로그램 하는데 같이 갈래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의사소통 교육이요.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꼭 가야 돼?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준호는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관계 나아지려면 필요해요. 같이 가주세요. 알았어. 짧은 답장이었지만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노력은 해보는 겁니다. 목요일 저녁 지우와 준호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실에는 상담사 이가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가람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대화가 너무 없어요. 저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해요. 이가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떠세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하는지.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이가람이 설명했습니다. 사랑도 언어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해요. 준호 씨는 행동하는 분 같아요. 실용적인 것들로 배려하시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한 거 사주고 집안일하고 그런 거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지우 씨는 다른 언어를 원하는 거예요. 말로 듣고 싶은 거죠. 이가람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죠? 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통하는 거죠. 배워야 해요. 상대의 언어를. 이가람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뭔가 이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해볼까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문장씩만 해보세요. 이가람이 제안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줬으면 해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노력할게.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침묵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근데 배워볼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너도 나한테 말해줘. 뭐가 필요한지. 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전시 준비까지만.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복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멈춰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석과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포스터 최종안을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요즘 바쁘신가 봐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전시 끝나고 저녁 한번 같이 해요. 수고했다고. 민석의 제안이었습니다. 지우는 머뭇거렸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전시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민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남편이랑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지우는 일부러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을 그어야 했으니까요.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우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거제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주사 맞고 왔어. 다행이에요.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준호가 잘해줬어. 너도 일 바쁜데. 전화를 끊고 지우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괜찮아.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셔. 주사 맞으니까 좀 나으시대. 준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말은 없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다니고 모든 걸 처리하는 사람. 그게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우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었죠? 좀. 고마워요. 혼자 다녀와서. 준호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오늘 어땠어? 그 한마디에 지우는 울컥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하루를 물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요? 괜찮았어요. 일은 안 힘들어? 조금 바빴는데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그리고 민석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상담을 받고 난 뒤 일주일 준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짧은 질문이었지만 지우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지우도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오늘 도서관에 아이가 왔는데 책 고르는 걸 도와줬어요.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잘했네.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퇴근길에 꽃을 사왔습니다. 작은 튤립 5송이였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예쁜 것 같아서.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꽃을 사온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응. 작은 변화였지만 지우는 감동했습니다. 준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 무렵 전시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포스터가 완성되었고 사진 배치도 끝났습니다. 개막식은 다음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민석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전시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지우는 일부러 격식 있게 대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민석도 그걸 느낀 듯 했습니다. 지우 씨, 민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우가 돌아보자 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시 끝나도 이어가고 싶어요. 지우 씨와의 시간을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석 씨, 지우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시는 전시까지예요. 제 마음의 선은 여기예요. 왜요? 저한테는 남편이 있어요. 5년을 함께 산 사람이요. 민석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행복하세요? 그 사람과?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맞춰가려고요. 저는 지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일 거예요. 설렘은 금방 사라져요. 저는 지속되는 마음을 선택하고 싶어요. 지속되는 마음이요? 네. 시간이 지나도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요.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민석 씨는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예요. 민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우 씨 남편분은 행운이네요. 고맙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시 점검을 마치고 조용히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장을 봐왔더군요. 부엌 식탁 위에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 보셨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샀어. 지우가 확인해 보니 방울토마토, 딸기, 요거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준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며칠 뒤 지우는 준호의 형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야, 나 형수야. 네, 형님. 내가 들었는데 어머니 병원 가신 날 준호가 되게 잘했다더라. 네. 하루 종일 모시고 다녔대. 검사도 다 알아보고 약도 타오고. 어머니가 되게 고마워하셨어. 지우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준호는 집에 와서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응. 준호가 말은 없어도 마음은 있는 애야. 너도 알지? 네, 알아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그게 준호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말만 듣고 싶어 했지 행동을 보지 못했다는 걸, 준호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전시 개막식 날이 왔습니다. 도서관 전시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석의 사진들이 벽면을 채웠고 지우가 선정한 책들이 전시대에 놓였습니다. 바다와 책, 기억과 현재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관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민석도 작품 설명을 했습니다. 지우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우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평소 입지 않던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왔어요? 응. 너 전시라고 해서.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평소 이런 자리를 불편해하는 준호가요. 고마워요. 축하해. 잘했어. 준호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참았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방명록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준호.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표현이 없던 사람이 표현을 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 그것은 어떤 설렘보다 깊었습니다. 퇴근 후 지우와 준호는 함께 바다로 갔습니다. 남항대교가 보이는 산책로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일인데. 당신 힘들었을 텐데. 사람 많은데 안 좋아하잖아요. 괜찮아. 너 때문이면. 준호의 대답은 담백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말하려고 노력할게.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툴겠지만 나도 당신 방식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너무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지우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는 걸. 말 한 문장. 걸어가는 속도에 서로 맞추는 마음. 함께 바다를 보는 시간.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민석과의 시간은 설렘이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의 시간은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되고 익숙하지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지우는 준호를 선택했습니다. 일시적 설렘이 아닌 오래된 신뢰를. 화려한 말이 아닌 묵묵한 행동을. 새로운 떨림이 아닌 익숙한 온기를.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은 깊어져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도의 바다는 점점 따뜻해졌고 거리의 나무들은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지우와 준호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나가기 전에 지우를 깨웠습니다. 나간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짧은 인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지우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녁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방학이 다가오니까 책 빌리러 오더라고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아이들 보면 기분 좋아져요. 그럼 다행이다. 준호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땠어요? 버스 점검하느라 바빴어. 여름 되면 에어컨 확인해야 해서. 고생 많으시네요. 할만해. 대화는 여전히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댁에 같이 갈래? 지우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준호 혼자 다녀왔었는데 함께 가자고 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좋아요. 거제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너 그때 하얀 원피스 입고 왔잖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응, 예뻤어.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말하지 않았을 뿐 준호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장바구니를 들고 지우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같이 와줘서. 어머니 좋아하셨어. 당연하죠. 어머니인데. 준호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하는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지우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민석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관계, 미련 없이 끝난 인연. 어느 날 복순이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책을 빌리러 온 게 아니라 지우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복순은 지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표정 좋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네, 언니. 많이 좋아졌어요. 준호랑 잘 지내? 네, 노력하고 있어요. 둘 다. 복수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내가 말했잖아. 감정은 파도 같다고. 넘치면 안 된다고. 언니 말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복수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지우는 고마웠습니다. 힘들 때 조언해준 복순이, 지금 기뻐해주는 복순이. 6월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우와 준호는 석 달 동안 꾸준히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상담사 이가람이 수료증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가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이 노력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방향만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준호도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수료식 후 집으로 가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계속 노력하는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말 잘 못하잖아.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노력할게. 내 말 들으려고. 지우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 방식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말만 듣지 않고 행동도 볼게.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7월 초 도서관에 새로운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작가들의 그림 전시였습니다. 지우는 기획안을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민석과의 전시도 좋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에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서관에서 또 전시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무슨 전시? 그림 전시요. 지역 작가들이랑.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해. 개막식 때 또 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준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당연한 건데.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민석을 만나고 혼란스러웠고 준호와 멀어질 뻔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것. 설렘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 말보다 중요한 게 행동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지우는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약간 골며 자는 모습. 예전에는 불편했던 모습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 함께 삶을 나눌 사람.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준호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우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의 선택으로 하는 거라는 걸. 8월 어느 토요일, 지우와 준호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남항대교가 보이는 산책로, 민석과 처음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여기 좋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죠? 저도 좋아해요. 우리 자주 오자.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배가 지나갔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여보, 지우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준호가 지우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지우는 준호에게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매일 아침 인사하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주말에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준호도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고마워. 왜요? 기다려줘서. 내가 변하는 거. 나도 고마워요. 노력해줘서. 앞으로도 잘하자. 네, 잘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겠지만 함께 만들어갈 미래.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관계. 계속 노력하며 나아갈 사랑.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일시적 설렘이 아닌 지속되는 마음을 선택한 게 옳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와 준호는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잠들 시간.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걸어가는 것. 지우와 준호는 그렇게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